안녕하십니까. 천음태공입니다. 우리가 수련자들이 수련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유독 세상살이에 세속적인 일들에 관심을 많이 두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명 우리가 자타가 인정할 정도의 도인이라는 분도 그렇게 세속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뭐 이거 얼마 전에 수능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학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입신 출세, 공부를 통해서 출세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식이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굳어져 있어요. 민족 자체가. 그래서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률이 굉장히 높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문제, 수능에 관계된 것들은 전 국민의 모든 관심사고 전 국민들이 쉽게 흥분해요. 화를 내고. 왜냐하면 자기의 자식의 이익하고 바로 결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인이란 분이 수능에 대해서 수능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쿵 저러쿵 그걸 이렇게 하고 또 그 도인이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렇죠? 그 도인이 뭐라고 말을 하면 영락없이 정치판에서 여당 안에서 나오든지 대통령실에서 나오든지 그 말이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펼쳐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거나 사회에 어떤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어떤 행동,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행동은 더더욱 신중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가 도인이든 도인이 아니든 그 모든 게 다 똑같아요. 현 상태에서는 어떤 많은 사람한테 어떤 영향력을 현재 행사하고 있거나 또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게 신중해야 돼요. 매우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대통령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위에서 기침 한 번만 하면은 그것이 전파가 돼가지고 저 밑에 구급 공무원 정도 가면 어떻게 돼요? 몸살 감기로 들어놓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위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의 파급 효과, 그 말에서 나오는 권세,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들이 다 집행되고 실행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국민들한테 이해관계가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물론 대통령뿐만이 아니죠. 국무총리, 각 부 장관,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지사, 막 이런 시장, 또 국회의원, 일단 뭐 고급 관료들, 또 사회에서는 잘 나가는 요즘에는 연예인들도 사회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끼치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공인의 범주에다가 넣어주고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연예인들, 사회에 많은 영향 끼치는 연예인들, 가수들, 또 사회에 명망이 있는 교수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 현재 세속적인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떤 개입을 하고 무슨 말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돼요.
그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함으로써 그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수많은 사람이 마음이 아파.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 그 위에 영향을 많이 끼치면 끼치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대통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떤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국민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그 효과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막 말을 다 해버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말이 매우 절제돼야 돼.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려면 그 말을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하려면 언론에다 하려면은 이미 참모들하고 다 의논이 되어지고 그 의논 되어진 데서 정제된 언어가 이미 정립이 되어지고 그 정립된 언어를 가지고 국민 앞에 서서 절대되고 매우 정립되어진 그 말로 국민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도자가 막 자기 기분 내킨 대로 막 말을 질러버려 막 말 질러버려 막. 그러면 그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상처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그러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한테 원망을 해. 욕하잖아요. 뭐 개새끼,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뭐 저 따위가 대통령이야. 뭔 놈은 정치를 저 따위로 해. 내가 해도 저보다 낫겠다. 당장 내려오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저 대통령 때문에 더 살기가 힘들어졌다. 저놈 때문에 내가 더 못 살게 됐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막 사방한 데서 아우성을 하고 그 사람을 욕해. 지도자를 욕하고 원망해. 또 심지어는 막 저주를 퍼붓는단 말이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참 똑똑하다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지식이 많으니까, 머릿속에 든 게 많으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과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 어떤 대상을 상대로. 보통은 이제 공통된 이 마음의 이 저주의 대상은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정치 지도자. 그 중에서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은 함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러한 자질과 그러한 인품과 그러한 능력을 겸비해야 돼. 이게 다 갖춰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어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국민의 약 70% 가까운 사람들이 현재 대통령을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단순히 싫어하겠어요? 그 안에서는 그 대통령에 대한 원망, 분노, 미움, 저주 엄청나죠? 그게 다 뭐예요? 염이잖아요, 염.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막 일어나. 더 강한 사람들은 막 마음에서부터 막 이게 이런 저주가 마음에서 나오고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부터 막 저주가 나오고 막 욕이 이 마음에서 막 나와. 감정이 격하다 보니까 분노가 막 마음에서 일어나고. 이게 뭐예요? 상이죠, 상. 또는 그림.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에너지와 머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에너지를 합쳐서 상념체라고 그래요. 즉 상은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들. 막 분노, 원망, 막 저주, 뭐 이런 거 다 마음에서 일어나거든. 막 마음에서 보면 막 죽여버리고 싶고, 막 마음에서 저거 대통령이 끌어내려버려야 막 끌어내리고 싶고 막.
그다음에 염, 생각 좀 더 약하지만은 염으로 막 이게 막 나온단 말이야. 그것이 막 말로 나와. 이제 말로 모여서 막 대통령을 저주한 말이 나온단 말이야. 막 저주해. 막 욕한단 말이야. 욕해. 그때 막 분노가 끓어 막 마음에서. 그러면 염과 상에서 수많은 에너지가 형성되잖아요.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요. 국민의 약 70%가 그런다 하면 그 70%가 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많은 상념의 에너지가 막 모이는데 그 상념의 에너지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저주성에 가까운 그런 에너지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념체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상념체도요, 그것이 힘이 약했을 때는 별게 아니에요, 상념체라는 게.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상념이 나와서 그 에너지들이 응축되어질 때, 그 응축되어진 그 에너지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힘을 갖고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활동하게 돼. 이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상념 에너지, 저주하는 상념 에너지, 분노하는 상념 에너지, 원망하는 상념 에너지가 석세의 대통령한테만 이게 에너지가 가냐? 아니잖아. 그의 영부인한테도 막 가잖아. 영부인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들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도인이라고는 어떤 도인한테도 그 원망과 분노와 저주가 막 간단 말이야.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요. 왜냐면은 현재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도인이라는 분이 무슨 말을 하고 했을 때 그 말이 전부 대통령과 영부인한테 영향을 끼쳐서 대통령과 영부인에 의해서 그것이 실제로 세속 속에서 정책적인 것들로 자꾸 언급이 되어지고 말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현재 실행이 되고 막 한단 말이야. 이것이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도인이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저 그 도인을 알았어요. 알고 그분이 이렇게 주는 가르침들도 나름대로 제가 배우고 참 훌륭하신 분이다 막 했는데 이분이 자꾸 지나치게 세속적인 거 왜 수능에 대해서 언급해. 도인이 세속적인 정치에 맡겨둬야 돼요. 세속적인 교육 전문가들이 이 도인보다 수능에 관계된 것들은 훨씬 더 뛰어나. 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 그것을 다 깨닫고 모든 분야에 통달하고 모든 분야를 자기가 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 도인이야말로 그야말로 이거 얼빠지고 착각 속에 사는 도인이에요. 이거 여러분, 도인은 이 진짜 세상, 영의 세상이라고 그러죠. 신의 세상, 신의 세상과 에너지의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깨닫고 그 세계에 대해서 알고 또 그 세계에 어떤 신성한 힘을 가지고 중생 구제를 하면서 그 세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그 세계에 대해서 전파를 하는 것이지, 이 세속의 어떤 정치적, 교육적, 사회, 문화적인 것에 도인이 자꾸 그걸 언급하고, 그래서 도인이 하면 그 말이 최고 지도자와 최고의 위치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한테 영향을 끼쳐서 정치 지도자가 그 말을 막 하게 되고 그 한 말을 실행에 옮겨져서 정책으로 펼쳐지게 되고 했을 때 국민들이 거기에서 오는 분노, 저주, 원망, 미움 막 이 에너지들이 막 그 대통령한테 갔을 때 그 에너지가 대통령한테만 가겠어요?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친 그 도인한테까지 가는 것이거든. 이 상념체의 이 검은 흑암의 기운이 되어서 도인한테도 이 에너지가 가. 왜? 그가 근원이니까. 아니 왜 자꾸 막 이 세속의 정치 영역인 것을 막 간섭을 하냐 말이야. 자기가 세속적인 거에 마치 그런 것까지 다 통달한 것처럼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속이고, 이것은 진짜 사람들을요 속이는 거예요. 이거
도인은요, 세속적인 거를 통달할 수 없어. 그것은 세속의 일을 하는, 세속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저 교육 전문가가 더 뛰어난 통찰력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도인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해.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시계획, 서울시에 어디요, 군포시를 편입하고 안 하고 막 이런 문제도 왜 도인이 언급한, 그것이 왜 정치권에서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그것이 말이 나오고 그게 정책으로 실행이 된단 말이야. 그것은 도시 정책을 관할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들이 심사숙고하고 100년 대계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돼서 공청회도 걸치고 심사숙고해서 그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도인이 언급을 하고 그 도인이 언급한 것이 정치권에서 여당에서 질러대갖고 말이야. 그걸 실행에 옮기고. 그뿐만이 이 도인이 자꾸 세속적인 영역의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문화적인 영역까지 언급하고 사회 현상까지 언급을 해. 근데 물론 언급한 것 자체는 좋아요. 박 과장은 그럴 수 있다 쳐.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거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인데 고. 하지만 현재 그렇지가 않잖아. 이 도인에 의해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영향을 받고 그들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말이 정치 지도자 여당이 영향을 받고 말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실행이 되고 하잖아요. 여러분, 분노, 원망, 저주, 미움, 이러한 상념이 국민 전체의 약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난 에너지들이 뭉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뭉친 에너지가 이 대통령한테 가고 영부인한테 가고 여당 지도자들한테 가고 정책을 실행하는 고급 관료들한테 가고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도인한테 이 에너지가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들이 다음 생에 환생했을 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이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저주 속에 갇히고 이들은 온통 분노에 들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념체들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다음 생애로 넘어오는데도 이 상념체가 따라온다니까요. 상념체가 응집되어지고 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의 영혼 속에 에너지로 섞여 있어가지고 다음 생에 환생을 해도 이 상념체가 강하면은요 털어내지를 못해요. 그걸 달고 와. 물론 또 국민의 약 30%는 그들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상념체가 또 형성이 돼 있겠죠. 이거 싸우겠죠. 좋은 상념체도 바꿨죠. 하지만 부정적이고 나쁜 상념체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부정적이고 나쁜 상념체가 좋은 상념체를 짓눌러버리죠, 힘을.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인데 도인은 사회 현상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사람이요. 깨달았다고 자꾸 사람들을 속여요.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을 속여. 자기가 마치 사회 현상, 정치 현상, 문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통달하고 깨달은 것으로 도인 자체가 착각하고 계시더라고. 자기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이 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상의 거에 대해서 일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전체를 다 깨달은 것도 아니고 일부분을 깨달은 거고 그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세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이제 도인의 역할이거든요. 도인은 세속에 개입하는 사람이 도인 아니야, 여러분. 근데 내가 왜 이분을 자꾸 도인이라 언급하냐면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분의 몸에 강력한 진기가 돌아요. 강한 진기가 돌고 불기운이 강해,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병도 많이 고쳐주셨을 것 같아. 그 정도 기운이면 병을 많이 고쳐주실 수 있어. 그러니까 중생 구제도 어느 정도 하셨고,
신의 세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깨달음을 가지고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순수하게 도인의 길을 가야지. 여러분, 재정이 분리된 데가요, 자그마치 3000년에서 5000년 전이에요. 이게 분리된 지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도인과 같이 또는 종교 지도자와 같이 어떤 또 수행을 하는 자들은 사회에 관계된, 세속에 관계된 정치 영역, 문화, 사회, 예술 막 이런 거에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정신적, 신적, 영적인 것만 이렇게 가난한다 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인류 역사가 오래된 걸로 치면 약 5000년, 가장 짧은 걸로 치면 한 3000년 돼요, 이게. 여러분들, 왜 저렇게 중동에서 저렇게 이란이라는 나라든지 아랍하고 이란 뭐 그런 거 틀린다는 건 저는 이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면, 세계적으로 재정 일치를 자꾸 추구해요. 지금도. 즉 종교와, 즉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지기들은 재정일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서. 종교에 관계된 높은 사람들이 다 장관도 하고 다 공무원도 하고 해갖고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 이게 나눠진 데가 벌써 얼만데 세월이.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자꾸 이거 깨달았다 하신 분들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자꾸 속이고 그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말이야, 자기가 마치 뭐 세속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사람인 것처럼. 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냥 순수하게 도인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 정말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래요. 그분이 정말 도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 도인 맞아요. 진기가 엄청 강하게 도신다니까. 진기 에너지가. 만트라 에너지는 없으셔요, 그분은. 하지만 진기 쪽으로는 상당한 대가시더라고요. 제가 딱 보면. 그러면 순수하게 그 진기를 가지고 병든 자들, 힘들고 아파한 사람들 뭐 이렇게 치유해줘 고쳐주면서, 신성한 힘으로 고쳐주면서, 그 신성한 세계에 대해서, 도의 세계에 대해서, 신의 세계에 대해서 전파하고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세상적 세속에 가서 살고 역시 몸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좀 더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야 된다, 뭐 이 정도까지. 뭐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수능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마약에 관계에 대해서 마약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더 뛰어나 그들이. 무슨 놈은 도인이 그런 것까지 통달하는 도인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도를 어느 정도 이룬 사람들이 항상 조심하고 극히 염려하는 게 뭐예요? 세속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야. 도인은 세속에 아예 개입을 하지 마라. 왜? 너는 세속에 속한 자가 아니여. 이미 도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속의 일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속의 일은 세속의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도인들이 세속의 이 사람들의 그 삶이 비참하고 그 악의 다툼하고 탐욕적인 삶을 살고 막 하는 거를 보고 안타까워서 개입을 하는 도인이 가끔 나오거든. 그런 도인들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래. 그리고 세속적인 모든 것까지 다 통달한 것처럼 말을 해. 그러면서 세속의 어떤 것에 정치적인 거 영역에 깊이 개입하고 경제적인 게 개입, 또 경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고 말이야. 말을 하고 말이야. 문화는 뭐 어찌고 말이야. 그거 다 전문가들 있잖아. 전문가들. 수십 년 걸쳐서 그걸 경험하고, 또 학계에서 또 교수들, 공부 많이 한 교수들 있고, 그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세상에 자꾸 개입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도
세속화가 돼요. 세속화가 돼. 나중에 자기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이비화 돼가지고 세속인처럼 되어져도 자기는 몰라. 이미 도의 어떤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세속인처럼 되었는데 이미 자기도 이제 세속인, 완전히 세속화가 돼버려도 모른다니까. 이 말을 꼭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해요. 내가 그 도인을 비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내가 비난하고 영부인을 비난하고 여당 지도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요. 분명히 우리는 재정이 분리되어 있어, 재정이. 그래서 제사, 영적인 사람들은 정치 영역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5천년, 4천년 전부터 이미 확립되었고 지구 역사상 계속 이렇게 온다니까. 재정일치를 깨하는 때마다 이 세상은 개판이 됐던 거야. 기독교가요, 재정일치를 했잖아. 중세 때 가톨릭이. 정치 영역까지 다 장악하고 자기들이 황제도 세우고 나라를 막 다스렸잖아, 뒤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개판 돼갖고 십자군 전쟁 자그마치 9번이나 일으켰잖아. 9번이나. 그때 죽은 사람들이 피로요. 피가 흐른 걸 보면 저 인도의 겐지스강보다 더 양이 많을 거야. 이집트의 나일강보다 더 많은 피들이 흘렀어. 재정일치를 추구했을 때 우리가 엄청난 사람들을 피를 보고 엄청난 무고한 사람들을 막 죽였잖아요. 마녀사냥 알잖아요. 마녀사냥. 막 잡아다 다 죽였잖아요. 막 하향시키고. 그 오늘날은 또 재정일치를 추구하는 저 중동 지역 나라들을 봐봐요. 이슬람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이 재정일치를 지금도 실현하겠다는 거야, 이 땅에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자기들이 정치를 해. 자기들이 대통령을 세워. 대통령 허수아비잖아, 그런 나라는. 뒤에 종교 지도자가 모든 걸 다 정치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냥 허수아비 장관들은. 그러니까 그때 맨 테러 일어나고 성스러운 전쟁이다 해갖고 사람들한테 속이고 유혹해가지고 폭탄 메고 해갖고 자기들끼리도 막 시아판이 순위판이 나눠잡고 막 예배드리고 하는데 가갖고 폭탄 들고 들어가 다 터뜨려서 예배드리는데 터뜨려 죽여버려. 동일한 신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도. 그럼 이 반대편에서도 또 가갖고 자살 테러 가갖고 또 폭탄 터뜨려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그래? 자기가 신의 대리자라고 하잖아요. 도인으로 치면 자기가 깨달은 자다 이 말이요. 자기가 우리 기독교 중동 세계, 서구 세계도 옛날에 그런 우를 범했잖아요. 재정일치를 이 사회에다가, 이 땅에다가 일치해갖고 말이야. 종교 지도자가 말이야. 정치 영역, 사회 문화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그 교황이 있던 체제 벌써 잊었어요, 여러분. 이게 도인의 길을 가야 돼, 순수하게. 그리고 세속의 이런 정치, 이런 세속의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돼. 그 전문가들이 도인이 깨달았다는 도인들보다 세속의 일은 훨씬 더 지혜롭고 그들이 통찰력이 훨씬 더 뛰어난 자들이라니까요. 도인들은 세속의 일을 잘 몰라. 세속하고 끊어져서 산속에서 산 사람이 많잖아요. 도시에서 살아도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속 사람 단절돼갖고 고립된 삶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속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고 통달할 수가 있겠어? 이거 완전 뻥까고 거짓말이지. 일본어로 말하면 구라지, 구라. 그런 그 정도의 그것은 다 공부하고 지식, 찾고 전문가들 의견 좀 들으면 그 정도의 이 견해는 다 가질 수 있는 거지. 사람이 대학 정도 나온 사람이면. 제가 참 마음이 나도 안타까워서 그래. 어째 진짜 도인이 순수했던 도인이 자꾸 사이비의 길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지. 자기 안에 자기는 깨달아서 모든 걸 내려놨다는데 자기가 미처 모르는 다른 욕심이 있는 거야. 욕심이. 그 욕심이 성스러운 어떤 걸로 포장이 돼 있지. 포장이. 대의명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성스러운 것으로 포장이 돼 있는 거예요. 포장이.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도인도 그러더라고. 도인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어서 제가 어떤 정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도인이 순수한
도인의 길을 가야지 왜 자꾸 세속의 길로 빠져서 말이야 사이비의 길로 가냐 이 말이야. 전원태공이었습니다.